지금이든 과거에서든 앞으로든 당신의 가장 화려한 날들을 위하여 찬란했던 기획 의도와 달리 그 퇴장은 너무나도 씁쓸했다. 시청률 45%의 신화를 썼던 황금 콤비가 8년 만에 재회했지만 마의 20% 벽을 겨우 넘긴 채 막을 내렸다. 무엇이 이들을 20%의 늪에 가둬버렸을까? KBS ETV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이 지난 25일 50회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 드라마는 방송 시작 전부터 엄청난 기대를 모았다. 2017년 시청률 45%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던 황금빛 내 인생의 소현경 작가와 김영석 프로듀서가 8년 만에 다시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들을 흥행 보증수표라 부르며 당연히 대박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화려한 날들은 마지막 회 시청률 20.5%를 기록하며 종영했다. 50회 동안 단 한 번, 그것도 마지막 회에서야 겨우 20% 선을 넘긴 것이다. 한때 30%를 가뿐히 넘나들던 KBS 주말극의 위상을 생각하면 이는 참담한 결과였다. 과연 무엇이 검증된 제작진과 탄탄한 배우진을 가진 이 작품을 실패로 이끌었을까? 드라마는 첫 방송부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초회 시청률 13.9%로 시작한 화려한 날들은 방송 중반 한때 12%대까지 떨어지며 고전했다. 최근 몇 년간 KBS 주말극이 보여줬던 안정적인 20%대 시청률과는 거리가 먼 수치였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싸늘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드라마 게시판에는 이야기 전개가 너무 느리다, 뻔한 스토리의 연속이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1분짜리 쇼폼 영상과 넷플릭스의 빠른 호흡에 익숙해진 2026년의 시청자들에게 50부작 주말극 특유의 느릿느릿한 전개는 지루함 그 자체였다. 악당이 벌을 받는 게 너무 늦다, 같은 갈등이 계속 반복된다는 불평은 곧바로 채널을 돌리게 만드는 결정적 이유가 됐다. 드라마 초반부터 형성된 이러한 부정적 여론은 끝까지 반전되지 못했다. 주연 배우들의 연기력 논란도 시청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지영 역의 정희로와 강은선 역의 정인선은 비주얼 면에서는 잘 어울리는 커플로 평가받았지만 연기 면에서는 혹평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소현경 작가 특유의 문어체 대사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어색하다, 국어책을 읽는 것 같다, 감정 전달이 안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청자들은 대사가 너무 딱딱해서 몰입이 안 된다, 배우들이 대사에 치이는 느낌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두 배우 모두 드라마 중반 이후 캐릭터에 점차 녹아들며 안정감을 찾았지만 이미 떠나버린 시청자들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이었다. 한 시청자는 초반 5회가 드라마의 운명을 결정한다는데 화려한 날들은 그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평가했다. 그나마 위안이 됐던 건 막내 아들 역의 신인 배우 손상연이었다. 그는 풋풋한 연기와 자연스러운 로맨스 연출로 건질 건 막내 커플뿐, 손상연 나올 때만 본다는 호평을 받으며 드라마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한 배우의 선전만으로는 전체 드라마의 흐름을 바꾸기에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 시청자들을 분노하게 만든 건 드라마의 핵심 설정과 결말이었다. 마지막 회에서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아버지 이상철은 나의 심장을 아들 이지혁에게 줍니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심장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아들은 아버지의 심장을 이식받아 새 생명을 얻었고 3년 뒤 아내, 아들과 함께 바다를 찾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장면으로 드라마는 막을 내렸다. 제작진은 이를 가족애로 완성된 해피엔딩으로 기획했겠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차가웠다. 방송 직후 게시판에는 비판의 댓글이 폭주했다. 아버지를 죽여서 아들을 살리는 게 정말 최선이었나요? 천호진 배우는 전작에 이어 또 죽어서 희생하네요. 이건 감동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왜 꼭 누군가는 죽어야 해피엔딩인가요? 한 시청자는 2017년이라면 모를까? 2026년에 자식을 위한 부모의 극단적인 희생을 감동으로 포장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청자는 의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심장기증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나? 드라마니까 어떻게든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아버지를 희생시킨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단순히 결말에 대한 불만을 넘어 시대가 변했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성공 공식을 답습하는 작가의 안일함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소현경 작가는 전작 황금빛 내 인생에서도 천호진이 연기한 아버지 캐릭터를 희생시켜 감동을 자아냈다. 그때는 통했던 방식이 8년이 지난 지금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것이다.
2017년의 시청자들은 아버지의 헌신적인 죽음에 눈물을 흘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2026년의 시청자들에게 자식을 위한 부모의 극단적인 희생은 더 이상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불편한 강요로 다가온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개인,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을 미화하는 서사는 공감을 얻기 어려워졌다. 악역에 대한 처벌도 시청자들을 실망시킨 요소였다. 드라마 내내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른 고성희 역의 이태란은 감옥에 가는 대신 남편과 재결합해 서로를 미워하며 사는 삶을 택했다. 극중 남편은 우리는 서로에게 벌을 주면서 살 겁니다라고 말했지만 시청자들은 이를 납득하지 못했다. 주인공 인생을 망친 대가치고는 너무 가볍다. 끝까지 반성 없이 안주인 행세하는 게 현실적이라 더 화가 난다. 요즘 드라마는 악역이 확실하게 벌을 받는데 이건 뭐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최근 재벌집 막내 아들, 더 글로리 등 확실한 인과응보를 보여주는 드라마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시청자들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진 상태였다. 한 시청자는 요즘 트렌드는 명확한 사이다 복수인데 화려한 날들은 미지근한 사이다도 아니고 그냥 무리였다며 허탈함을 드러냈다. 악역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찝찝한 결말은 시청자들에게 큰 불만족을 안겼고 이는 곧 낮은 시청률로 이어졌다. 천호진, 이태란, 이일화, 서우진 등 중견 배우들의 열연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는 결국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천호진은 가장으로서의 무게감과 아버지로서의 따뜻함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역시 천호진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배우 개인의 명연기만으로는 드라마 전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다. 이태란 역시 미운 시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소화하며 시청자들의 분노를 한 몸에 받았다. 이태란 연기는 정말 잘한다. 너무 미워서 화면 볼 때마다 욕이 나온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캐릭터가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응징을 받지 못하면서 배우의 열연도 빛을 발하지 못했다. 드라마 제작진은 중간중간 시청자들의 반응을 의식한 듯 전개 속도를 높이고 갈등을 강화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이미 굳어진 이미지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초반 10회 안에 시청자를 사로잡지 못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화려한 날들은 그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분석했다. 화려한 날들의 부진은 단순히 한 드라마의 실패를 넘어 KBS 주말 드라마의 위기를 상징한다. 50회 중 단 한 번, 그것도 마지막 회에서야 20% 고지를 넘긴 이 결과는 KBS 주말 드라마는 무조건 본다는 공식이 완전히 깨졌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스타 작가와 유명 감독의 이름만으로도 시청자를 끌어모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KBS 주말극이 변화의 기로에 섰다고 입을 모은다. 한 드라마 평론가는 30%를 넘나들던 옛날 영광을 추억하며 여전히 효도와 희생을 강요하는 낡은 방식을 고집한다면 KBS 주말극의 미래는 어둡다고 경고했다. 그는 달라진 가족의 모습과 가치관을 반영한 새로운 이야기를 써야 한다. 더 이상 부모 세대의 가치관을 MZ세대에게 강요하는 서사는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방송 관계자는 요즘 시청자들은 정말 똑똑하다. 넷플릭스, 티빙, 디즈니 플러스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접하면서 눈이 높아졌다. 가족끼리 밥 먹는 이야기만으로는 더 이상 시청자를 붙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성공한 주말극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전통적인 가족 서사를 유지하되 현대적인 가치관과 빠른 전개를 결합했다는 점이다. 지나친 희생을 미화하지 않고 각 개인의 행복과 성장을 중요하게 다루며 악역에 대한 명확한 응징을 보여준다. 화려한 날들은 이 모든 면에서 시대를 역행했다. 이제 KBS 주말 드라마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검증된 공식만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인가? 2월 1일 첫 방송을 앞둔 후속작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가 이 무거운 숙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된다.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는 병원을 배경으로 한 메디컬 가족극이다. 화려한 날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빠른 전개와 현대적 감각을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느린 호흡과 낡은 가치관의 반복에 머물지 시청자들은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 한 시청자는 KBS 주말극을 정말 좋아했는데 요즘 보면 시대착오적인 장면이 너무 많다.
제발 2026년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춰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시청자는 훌륭한 배우들을 낡은 스토리로 낭비하지 말고 그들의 연기를 제대로 빛낼 수 있는 좋은 작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결국 화려한 날들의 실패는 단순히 한 작품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를 거부한 제작 시스템 전체의 문제다. 8년 전 성공 공식을 그대로 가져와 2026년 시청자들에게 내놓은 것은 아니람의 극치였다. 시청자들은 이미 변했는데 제작진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실패를 계기로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OTT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과거의 영광에 기대지 말고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시청자들은 여전히 좋은 드라마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소연경 작가와 김형석 PD는 분명 실력 있는 제작자들이다. 하지만 이번 화려한 날들은 그들에게도 시대가 변했음을 알리는 뼈아픈 교훈이 됐을 것이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다. 여러분은 화려한 날들을 어떻게 보셨나요? KBS 주말극이 다시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 드라마계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